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9일,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4월 19일 참 각별한 날이죠. 4.19 젊으셔야 되나 나이 드셔야 되나 정말 대단한 날인데 요즘은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가 워낙 민주화되고 다원화됐으니까 4.19의 가치를 오히려 덜 느끼고 가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4.19들이 쌓이고 사회에서 민주화 노력이 쌓여서 오늘날 이런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단상을 해보면서 시작합니다. 일면에는 여야 상반기 처리 합의한 경제법안이 36개다 하는 부제를 걸고 기업 시장 규제법이 그 중에 70%라는 겁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그동안 수차례 한국경제신문에서 우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기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경제민주화가 좀 과속이다 하는 기사가 있고요. 일자리 투자 감소 우려,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이거죠. 뭐 기업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바로 잡는다. 또 기업 경영,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바로 잡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자리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여기 그 기사 말미에 그런 전문가 어느 교수 말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상생 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결국 대기업 때리기, 과잉 규제를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8면에 되어 있는데요. 8면 제목만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 법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야가 상반기 처리키란 법안을 살펴봤더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그 소유 한도, 이게 9%에서 4%를 축소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안에는 택시법 또다시 등장해서 그 파퓰리즘 논쟁이 됐던 그 택시를 버스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 법이죠. 그것까지 들어가 있고, 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요 옆에 기사는 지금 이제 새로운 뉴스 관심사로들은 노대래 씨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 기사가 되는데, 요 양반 얘기가 있네요. 총수 일가 30% 넘는다고 내부 거래로 보는 건 문제 있다 했는데, 공정거래위원장도 뭐 장관은 아니지만 국무위원 아니지만 장관급이고 각 부처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 인사청문회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박정부가 출범한 게 언젠데 아직도 인사청문회를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좀 갑갑하긴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또 일면에 통상임금 줄소송 시리즈 A4에 들어갔고, 현대차그룹 폐소 때는 현대차그룹의 최대 7조 원을 추가 부담, 인건비로 추가 부담할 그럴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 요거 기사가 어제 1면하고 3면에 크게 나왔던 걸 봤던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미지급된 3년치 수당 요구하면서 민노총, 한노총 집단소송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A4 4면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보면 재계에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뿐이다. 정부가 임금에 대한 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근 20년 동안 만들어 와서 그걸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그대로 왔는데, 이 왜 난리냐,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니냐. 그렇고, 다만 노동계나 한국노총이라든가 민노총이나 산업노조에서는 그게 잘못된 관행이었다, 잘못된 관행이 잡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의 애매한 기준이 확인이 됐다는 것도 작은 점을 갖고, 하여튼 요걸 단순히 봐서 그러면 이게 이제 통상임금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통상임금 수준이 더 올라가서 뭐 야근 수당이다, 연장 근로다든가 뭐 연차까지 다 다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근로자 한 사람이 최대 2,500원까지 받는다. 물론 이제 3년이지만 그 임금 채권 시효가 2,500원까지 받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요 아래 기사도 있네요. 대법원 판례는 그 사이 몇 번 달라졌는데 고용부 지침은 20년대 제자리다 하고, 여기 소박스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대법원에 작년에 2월에 금화리무진이라고 대구의 시외버스 회사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김능환 대법관이네요. 저 대쪽 해가지고 왜 저 부인이 하는 슈퍼마켓, 슈퍼가 아니고 뭐 편의점에 보조하는 알바처럼 해서 대쪽 판사를 때 이 김능환 씨가 했던 판결입니다. 본인 여기 우리 기자 인터뷰한 걸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법규 그대로 판단한 것이다. 이거 그러고 자기는 이제 판결로 말하는 것이 더 말할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리즈가 2번이니까 3번 더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설의 톱에 위에 올라간 게 요겁니다.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상여금은 상여금이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아니냐. 이런 제목인데 이게 부당한 거. 법원의 판결이 정말 중요하다. 유사 통상임금 상금 지침과도 어긋나고 있고 또 대법원의 2006년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상여금은 아니라고 들어가는데 왜 이럴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이게 계속 화제가 되고 우리 한국 경제에 짚고 가는 겁니다. 다시 일면에 현오석 부동산 시장 디플레이션이다. 부양책 내놔도 집값이 자꾸 떨어진다. 이제 이런 기사가 들어갔네요. 가격 안정화 시급하다. 현오석 씨는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고 지금 워싱턴에 협의차 갔다가 워싱턴 특파하고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 부총리 입에서 디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온 거는 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디플레이션 같다. 이제 디플레이션 무서운 거는 일본의 왜 장기 불황 디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디플레이션 수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겁나는 거고, 워싱턴에 갔습니다. 관련 기사도 6면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하여튼, 여기 미국 재무부 장관 만났네요.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 얘기는 엔저에 강한 제동을 걸더라. 이웃을 거지 만드는 정책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면에 주가 조작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주가 조작하는 데 있으면 보시고 신고 많이 하십시오. 최대 20억이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건 하나 신고한 포상금이 큽니다. 중요 사건 한 달 내 처리. 이건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박통이 그런 얘기를 했죠.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엄하게 알본 세곤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끝에 지금 실무 기관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3면에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목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작전 세력은 초고속 수사 처벌하겠다. 박정부의 정시 질서잡기 이제 1탄이다. 해가 여기 뭐 금감원 뭐 이런 데 주요 간부들이 쭉 늘어서서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발표하는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 해진 처벌 여기 사이드 톱 보면은 부당 이득 2억짜리가 적발됐을 때는 8억 철퇴를 한다. 2억 부당 이득 2억이 몰수되는 건 물론이고 벌금이 최고 6억까지 때리니까 2억 득받아가 8억 그냥 깡통 찹니다. 그리고 아래는 금융연구원 양성화 심포지엄 지하경제에 묻힌 세금이 5년간 물경 28조 더 거둘 수 있다라는 걸 금융연구원이 심포지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렇고요. 예, 그럼 1면 받고 2면에는 인사이스토리 재밌는 기사가 하네요. 국민행복기금으로 국민 30만 명 빚을 탕감받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채권 출시만 이렇게 왜 은행 같은데 돈 제때 안 내는 거 내라고 하는 독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채권 출시면 30만 명 일자리는 풍전등화다. 참 경제나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꼭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쪽을 강화해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면 다른 한쪽에 어떤 희생이랄까요? 그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 아주 문제가 있다 해서 대응을 해놓으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가 국민행복기금으로 30만 명 빚 탕감 받는다? 좋죠. 이건 보이는 현상이죠. 보이지 않는 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채권 출시만 30만 명은 또 일자리 있더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게 있는 경우도 많다.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KTB PE 그러니까 토종 우리 국내 사모펀드인데 KTB KTB PE 프라이빗 에쿼티 얘가 류현진이 뛰고 있는 LA 다저스 탐난다. LA 다저스 구단 얘기입니다. 구단 1억이나 2억 불 투자해서 지분 1억 투자하면 7% 2억 달러 투자하면 14% 인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경제력이 있으니까 뭐 미국의 프로구단 사는 거 좋죠. 뭐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2, 3, 4면 받고 5면 경제면 기업 5곳 중에 한 곳이 이자를 못 갚고 허덕거린다고 하네요. 한은의 분석. 요즘 이렇게 저금리 시대인데도 이자를 못 갚을 정도라면 기업 3개 중에 하나, 지금 33%인데 매우 어렵다고 보이죠. 걱정입니다. 우리 경제가 사실은 지금 뭐 그것은 번들하고 수치는 잘 나오지만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그렇게 나옵니다. 한강의 기적 멈췄다. 미국의 그 유명한 외교 잡지 포레인 폴리시의 경고입니다. 성공 전략이 작동 안 한다. 여기 안 그래도 뭐 한국의 진짜 무서운 거는 북핵이 아니라 바로 이 저성장, 성장 잠재력 둔화라고 했더니 그 기사를 이렇게 그 포레인 폴리시의 그 논문 지적 그거를 인용했습니다. 기업 투자 급한 정부 규제 확 푼다.
품면 뭐합니까? 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만 무지무지 쪼고 있는데요. 자, 6면에는, 이제 미래부 방송통신의 그 대통령 업무보고, 업무보고 치고는 뭐 좀 늦었습니다. 과학기술, 그 다음에 ICT, 옛날에 IT인데요, ICT죠.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로 4년 내 일자리 40개가 아니고 4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사설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사설에 내놨습니다. 과거 답습한 미래부의 업무 보고, 미래부를 하는 게 창조경제다 해서 뭐 미래경제 근사하게 좀 하나보다 하고 지금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거만 보면은 숫자 나열이나 하고 또 뭐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그것도 되게 국책연구기관을 만든 거 이리저리 끌어와가 짜집기 하고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말로 이 사설을 좀 조졌네. 이거 하라고 미래부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역할 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 위안화 하루 변동폭 확대한다,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 발명받고 구면 정치면 주목. 이 사람 엄마 가산점제 발의한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이죠. 이 사람 의사 출신 아닌가?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 저도 군대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산점 준다고 하니까 애기 낳은 엄마들한테도 재취업하는데 가산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그 논란이 돼서 하는데 여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자 하는 건데, 하여튼 좀 이 양반은, 그 신의진 의원은 그랬습니다. 군 가산점도 찬성하고 엄마 가산점도 찬성한다는데, 그럼 뭐 결혼 못 해가지고 뭐 형편 안 되면 미혼이나 이건 어떡하냐. 국회에서. 그러나 건설적으로 잘 토론하는 건 뭐 우린 좋다고 봅니다. 마구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죠. 여기 대화 조건 기싸움, 미국과 북한이 기싸움에는 미국은 중국 없으면 북한 붕괴된다. 그랬고 북한은 대북 제재 철회하라, 지금 그렇게 말했네요. 감사원 사무총장 5개월 만에 교체했다. 그 감사원장에 대한 대신 희생양이냐, 그렇게 했고요. 신면에는 서민들도 외면하는 은행 서민 대출 상품. 은행들 참 어떻게 보면 좀 작았죠. 서민들을 하여튼 뭐 저 거래를 안 한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나머지 기사는 쭉 넘어가도 되겠고, 국제면은 미국 P&G 협력사 7만 5천 곳과 상생 실험. 대금 결제 한 달 늦춰 현금 확보하고, 협력사는 은행 중개로 빨리 받고,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메파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시사. 그래서 22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힘받나, 뭐 그런 기사 들어있습니다. 금값 떨어져 버핏이 웃는다, 그런 얘기 있고, 보스턴 그 마라톤 테러 사건은 테러 용의자 동영상을 확보했다. 사진 관계했습니다. 수상한 가방을 운반을 하는 장면이 찍혔네요. 수사가 급물살. 미국 텍사스 비료 공장 폭발, 수백 명 부상. 그것도 불난집에 또 이건 또 뭡니까? 산업면 금호타이어 기술의 심장 용인서 뛴다 그랬고, 협력사 챙기기 구본무 버스 떴다, 뭐 그런 얘기들. 기업 이면은 모바일 D램 물량 확보 전쟁. 모바일만 잘 나가네요. IT면은 잡스가 꿈꾼 것을 펜텍이 해냈다. 우리 펜텍 신병기 배가 IR 펜텍이 공개했다, 그렇게 됐군요. 중소기업 의료면에는 뭐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고 생활경제 수입 맥주의 대공세, 김 빠지는 국산 맥주. 제목이 좋네. 맥주라고 김 빠졌다 되어 있습니다. 농협 안심 축산 납세어 고깃값이 인하 났었다. 고깃값이 좀 더 내려가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거 비싸서 아직 어디 먹겠나요? 점검면 실적 공포 극복하려면 영업이익 적중률을 보라. 코스피 1900 간신히 턱걸이 했다. 다음 쉘트리온, SELL 트리온, 쉘트리온, 그거를 지금 서정진 씨가 나와서 뭐 편지 풍파에 한바탕 했잖아요. 그거를 빗대어서 셀트리온 팔았다 이겁니다. 공매도와 싸움 역풍 맞아서 10% 넘게 빠졌다. 서정진 회장 기분 안 팔 수도 있고, 요거는 사설에 또 하나 썼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회사를 팔겠다는 기이한 논리. 그래서 서정진 씨를 좀 정상이 아닌 걸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사설에서 한번 짚었네요. 정권이면 LG 스마트폰 부품주 잘 달린다, 그런 얘기 돼 있고, 펀드 50% 룰에 자산 운용사 초비상, 이런 기사들. 대우증권 인도네시아 온라인 증권사 인수, 스틱 플랜트업 부진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사들 여기 있는데 뭐 작은 기사들입니다. 부동산면은 위례 판교, 이거 괜찮다는 데입니까? 중대형 분양 걱정되네. 85평방미터 또는 6억 이하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 프리즘 여기는 1주택자 매물만 꼭 찍어줍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면 전국 8,000곳 회원 매물 등록해서 부동산 114. 전국 다음 달 2만 가구 분양, 이렇게 됐네요.
4.1 부동산 대책 약발,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 그렇게 됐습니다. 자, 책마을은 26면, 27면 가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매주 금요일이면 책마을에서 서평란이 이렇게 두 면이 나와 있는데, 뭐 좋은 책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 또, 계절도 좋은데, 좋은 책 골라서 하나 보시면, 아니면 책도 안 봐도 이 서평만 열심히 봐도 이런 책이 트렌드구나, 이 책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읽어보고 서평을 엑기스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사실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시고요. 4회면은 빗나간 형제에 내부 정보 흘려서 주가 차익 냈다는 거, 국정원 직원이 정치 개입했다. 중수부가 없어지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리틀 정수부가 됐다. 그런 얘기들. 또 재밌는 기사도 있네요.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냐, 대법원의 공개 변론, 뜨거운 공방이라는데, 이제 요즘에 이렇습니다. 부부가 남편이 뭐 흉기를 들고 아내를 강제로 부부 생활을, 부부 관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한쪽은 흉기 썼다면 범죄행위라는 거고, 또는 가정 침대까지 관여해서 되겠냐 해서 이제 법원에서 공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서울의 초중고생 73%가 사교육, 4명 중에 3명은 사교육 받는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100% 아닌가 싶어요. 사교육 아주 이제 그러나 서민들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심리적으로 체감적으로 하는 거는 사교육 다 받는 겁니다. 그 사교육이 어느 정도냐, 학원이냐, 학습지냐, 정말 독선생 안치는 뭐냐, 이런 차이지. 우리 구조가 그런 겁니다. 이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우리가 좋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부실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실이라는 게 뭐, 부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불균형이 부실입니다. 돈 넣는 거는 인풋은 이렇게 많은데 교육의 결과는 시원찮으니까 그게 부실. 우리가 교육이 부실하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자, 피플맨에는 누구냐, 가수 조영남, 미술한 사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아까 사설도 봤고. 오늘은 좀 시간 조금 줄여봤는데 짧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주말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했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TGIF에서 주말 잘 보내십시오.